자, 이어서 또 가봅시다. 자,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80A인 경우에 전동기 전용 분기 회로에 있어서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그랬죠? 50A를 초과한 경우에는 1.1배를 해야죠. 그럼 50A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동기 전류에다가 곱하기 1.25배를 해줘야죠. 여기에서는 50A를 넘어가니까 초과하니까 1.2를 곱한 88A가 허용 전류가 되겠다. 그게 분기선의 허용 전류가 간선 보형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55%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한 곳으로부터 몇 메타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냐, 지금 그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선에서 분기해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내인 곳에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지만요. 분기선의 허용 전류가 과전류 차단기 전격의 30에서 55 미만일 때에는 8m 이하에 해도 되고, 그 허용 전류가 과전류 차단기 전격의 55% 이상일 때는 거리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55% 미만으로 봤기 때문에 8m 이하에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지.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얼마 했습니까 이거? 2000분의 1이죠. 2000분의 1. 그렇죠? 저압의 전선로의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지.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그 퓨즈는 전격 전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겠는가? 저압용 전선로에서는요,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배 1.1이지 1.1배의 전류에 견뎌야 된다, 그 얘기죠. 1.1배 정도에는 견뎌야 된다.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가 300A인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 3상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용량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3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지. 3상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압이 지금 24kV라고 그랬죠. 24k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 그대로 주어진 거 곱하면 돼요. 전류 전압과 즉 루트 3 V I를 그대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I는 이게 300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했던 대로 요 식이 그대로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메가볼트 암페어 몇 메가냐를 물었기 때문에 메가로 우리가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줘야 메가가 되죠. 그치? 이거는 전체 값이었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2.47이 나오네요.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에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전 기기는, 여기에서는 자, 무전압 무전류 상태, 그러니까 부하 전류를 차단 못하기 때문에요. 그쵸? 이것은 단록이죠. 무전압 전류 상태에서 회로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단록이죠. 단록이.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력 손실 감소, 전압 강화 감소, 감전하고는 별 상관은 없죠. 감전하고는 상관이 없지. 접지를 해야죠. 설비 이용률이 증가. 맞죠? 전격 전류가 50A인 저압 전류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했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되겠는가? 포를 보면서 기억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50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50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2배에서는 4분에 동작해야 되는 거죠. 4분 내에 동작해야 되고 1.25배 전류에서는
60분 내에 동작하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요거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격전류가 30인 회로에서 60A 흘렀을 때 방금 앞에서 본 대로요. 여기에서는 지금 30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해당되고 2배의 지금 전류가 흐른 거죠. 2배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2배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2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그 얘기지.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류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전류가 40일 때 2배의 지금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이것도 같은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0에 해당되는 것이 역시 여기이기 때문에 2배의 전류에서는 4분 안에 그렇죠? 동작해야 된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30 이하, 3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225, 2468이죠. 2배에서는 1.25배에서는 66, 그 다음에 120, 120, 60, 60.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렇죠? 전류가 이상으로 흘렀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 자,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이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 50을 기준으로 계속 했죠. 50 이하일 때는 그 값에다가 1.25배를 곱하고요. 50을 초과할 때는 1.1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50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에다가는 1.1을 곱한 것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메타 이하인 곳에 설치해야 됩니까? 바로 3m죠. 3m. 분기회로 보호장치는 분기점에서 3m 이하인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낙뢰, 수목의 접촉, 일시적인 썸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전기는 리클로저라고 그래서 재폐로, 그러니까 열었다가 그렇죠? 열었다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한번 닫아본다는 얘기죠. 닫아봐서 오호 잘 돌아가네. 그러면 다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고장이 났을 땐 열었다가 다시 한번 닫아본다는 얘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데도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닫아보는 그런 것을 하는 우리가 개전기를 재회로 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 합계가 100A일 때, 그렇죠. 이것도 나왔네요. 이거 50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50보다 클 때는 1.1이 되는 거죠. 1.1. 그래서 110이 되는 거죠. 110A.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겠는가? 자, 60볼트 이하고요. 그리고 전기 방식 시설의 극의 매설 깊이 역시 5호 75cm네요. 60볼트 이하 전기 부식 방지 회로. 옥내 배선의 전동기에 배선하는 전격 전류가 50A일 때, 이건 딱 50이네요. 그러면 얘는 50보다 작습니까? 그렇죠. 이하니까 50보다 이하인 경우 곱하기 1.25배를 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잡하게 써있는데 요거죠. 50 곱하기 1.25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 최대 공급 전류를 얼마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이거 뭐 나온 거죠. 2000분의 1 놓치지 맙시다.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교통신호등에서는
150V를 초과할 때 지락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누전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오, 150이 두 개네. 책임 여기 50으로 돼 있죠. 50. 3번이 답이죠. 3번.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뭡니까? 누전이 된다는 것은 지락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력이 들어가서 문제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쵸? 전기가 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닿거나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걸 우리가 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누전의 방지를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하는 거죠. 지락이죠. 지락은 땅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죠. 연락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땅으로 연결되는 지락. 그렇죠?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세대가 전격 전류가 세대가 있는데요. 10, 20, 50인 경우가 있네요. 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짜리인 전선의 굵기를 써야 되는가? 이것은 개별적이지만 합해야죠. 합해서 하나에 우리가 지금 전선을 쓰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해버리면 80A가 되고요. 50보다 크네요. 1.2를 곱해야죠. 1.1. 그래서 80 곱하기 1.1을 하니까 88이 답이 되는 거죠. 계기용 변류기 2차 측에 설치하여 부하에 과전류나 단락사고를 검출해서 차단기에 차단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는 우리가 계기용 변류기죠. 계기용 변류기.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계기용 변류기에서 과전류나 단락사고 발생하면 전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버한다는 얘기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그래서 과전류 개전기.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간선의 전원 측 전선. 이게 맞죠. 전원 측. 중성선이 아니라 전원 측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죠. 접지선이라든가 역시 여기도 접지선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죠. 보기에 4번이 여기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이죠. 1번이 답이고요.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개파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는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는 회로가 서로 잠겨져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를 우리가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것이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인터록이에요. 인터락이죠. 잠겨져 있다 얘기지.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죠. 과전류 차단기. 그렇죠? 3m 이하인 곳에 과전류가 문제죠. 그치? 과전류 차단기. 주상변압기의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1차 측 뭡니까? 컷아웃 스위치고요. 2차 측이 캐치홀더였죠. 1차가 컷아웃 스위치. 그래서 생긴 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컷아웃 스위치 일종의 이것도 퓨즈죠. 여기 2차 측을 보호하는 이것이 이 부분이 캐치홀더죠. 그래서 COS 컷아웃 스위치 1차 측을 보호하는 것이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이 캐치홀더 이거죠.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재 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해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하기기의 이런 문제, 지락, 누전이라고 보통 하죠. 누전을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니까요. 누전 차단 장치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그쵸? 전류가 일정한 값, 과전류죠, 과전류, 그쵸? 이것만 봐도 과전류 개전기, 오버커런트 릴레이, 그쵸? 다시 나왔네요.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의 전격 전류의
몇 배 견뎌야 됩니까? 1.1배였죠. 1.1배 견디고, 그치? 30A 이하 전격 전류, 1.6배에서는 60분 이내의 용단. 자, 1.1배에는 견뎌야 된다는 거죠. 고압 이상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화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분리. 자, 나왔던 문제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치? 뭡니까? 단록이죠. 단록이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 쓰는 개폐기죠. 단록이.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은 없고요. 그치?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개폐기 단록이.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력 개별 기계기구에 전선을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 그렇죠? 를 시설하면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누전 차단기에 알맞은 것은 이건 30mA에 그렇죠? 0.03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동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짧은 감도 전류에 30mA에 0.03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네요. 누전 차단기는 우리 전동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죠? 전류가 새서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지락이라고 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것을 검출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차단기죠. 지락이죠. 지락.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죠. 자, 피레기의 약호는 그랬네요. 피레기는 LA죠.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렇죠. 이거는 파워 퓨즈 전력 퓨즈고요. 이건 컷아웃 스위치. 이거는 서지 어레스터. 서지 흡수기라고 하죠. 서지 흡수기. 그래서 피레기는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1번이 피레기죠. 자, 차단기 문자 중에서 OCB 서킷 브레이커를 일단 차단기라고 하고요. O가 붙은 것은 그렇죠? 오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오일 유입 차단기죠. 유입 차단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입 차단기는 OCB고요. 기름이죠. 기름, 오일. 진공 차단기는 버큐, V, 진공이고요. 기중 차단기는 일반 공기예요. 일반 공기, 대기. 그래서 기중 차단기고, 자기 차단기, 마그네틱, 그래서 M을 따서 MBB, 자기 차단기고요. 공기 차단기는 ABB, 이건 압축, 가압 공기를 쓴다는 얘기죠. ABB. 가스 차단기는 G가 되는 거죠. 교통 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락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얼마였습니까? 150이었죠. 150을 초당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자접촉기 2개를 이용해서 유도전동기 1대를 정형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2대가 동시에 여자되어서 상간에 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앞에 본 것과 같은 개념이 있죠. 뭐였습니까? 2개가 동시에 동작해서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 뭡니까? 인터록이죠. 인터록 회로.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에 견뎌야 됩니까? 50을 초과할 때는 1.1이죠. 50 이하일 때는 1.25고 그렇죠?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로서 저압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뭡니까? 자연 공기니까요. 대기, 기중 차단기 그래야죠. 기중 차단기, ACB, ABB가 공기 차단, 압축 공기를 쓰는 공기 차단기죠. A가 압박을 받잖아. B 둘한테, 그치? 압축 공기고요. ACB, 뭔가 ABC 자연스럽죠. 대기. 다음 중 단로기의 사용 목적으로 맞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고요. 그렇죠? 고장 전류 차단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위로 해선 개폐는 아니죠. 전체를 다 개폐해서 분리시켜 버리니까 이거는 가장 올바른 것은 전압을 개폐한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렇게 봐야죠. 전격 전류 20A인 전동기 1대와 전격 전류 5A인 전열기 3대가 연결되어 있네요.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구하라 그랬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거였다면 걔랑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허용 전류는 뭐였습니까? 뭐 전동기가 50A, 그렇죠? 50A보다 작으면 거기에다 곱하기 1.25를 했고 50A보다 클 때에는 초과할 때에는 1.1배를 한 것이고였다면 이건 좀 달라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3배를 해주고 나머지 전동기가 아닌 5A 전열기가 3개 있다 그러면 그 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동기가 20A니까 3배를 하고 나머지를 그쵸? 5 곱하기 3이지 더한 값 75가 바로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구분해야죠.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서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의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자, 접촉을 잘해요. 보호를 많이 해야 되겠지. 얼마입니까? 50볼트죠. 50볼트. 사용 전압 5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기계기구 이런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지. 50볼트.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25A 회로에서 5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배가 지금 흘렀다는 얘기죠. 2배. 25A를 기준으로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이내에 동작해야 되는가? 그렇죠? 25A 하면 여기 30A 이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배에서는 2분, 그렇죠? 2분 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이거 표 기억을 해봅시다. 1.25배에서는 60분, 60분. 2배에서는 24, 30 이하고요. 30초가 50 이하.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50인 회로에서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아까 그 표 있죠, 그치? 자, 이 표. 뭐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정리를 했네. 자, 50인 회로니까 50 이하 여기를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2배의 전류는 얘는 4분이었죠. 4분.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에다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합니까? 간선의 전원측 전선이라고 그랬죠. 다시 나오네. 중요하죠. 간선의 전원측, 중성선 측이 아니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옥내 배선공사에서 대지전압이 150을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지락 차단 장치. 지락 나오면 누전 차단기 바로 생각을 해야죠. 그치? 누전 차단기.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계전기 중에서 전류 계전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전류 계전기와 부적전류 계전기가 있죠. 부적전류 계전기는 항상 시설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 후비 보호라는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보호해 준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맞죠. 차동 계전기는 불평형 전류차가 일정한 이상이게 될 때 동작하는 계전기. 그쵸? 2번이 옳지 않죠. 항상 시설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적당한 뭐 상황에서 시설하는 거죠.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CT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였죠. 계기용 변류기, 커런트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류기. 아, 착각했네요. 전압계인데 순간 전류계로 착각했고 계기용 변압기죠. 변압기. 여기 전압계니까 그쵸?
3번이 답이죠. PT죠, PT. 3번이 답이에요. 별육이 아니고 회로와 전압기에 쌓이니까.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나머지 것들은 맞는데 여기 3번을 보니까 두께가 2mm 미만인 합성 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죠. 두꺼울수록 좋은데 2mm는 넘어야 되는 반대죠. 2mm 이상의 전선관을 써야 되는 거죠.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죠. 적절하죠. 화석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 다시 앞에 나왔는데요. 얘는 뭡니까? 금캐합 이거 생각하자고 그랬죠. 금캐합.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건 금속관이라고 그랬죠. 금속관.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금속관을 골라야 된다. 그 얘기지. 금속관. 케이블도 됐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금속관.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있네요. 금, 캐, 합 있죠. 애자 사용 공사가 아니 되는 거죠.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 애자 사용 공사는 안 돼. 금, 캐, 합. 자,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가? 단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강판재는 1.2고요. 강판재는 1.2고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1.5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